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양산 에덴밸리 스키장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일 개장했습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로 지난달 예정돼 있던 개장이 미뤄진 건데요. 예년 같으면 차가운 날씨가 반가웠겠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이용객들이 크게 줄어들면서 인근 상인들의 마음을 더 시리게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재은 기자입니다. 경남 요일 스키 리조트 양산 에덴밸리입니다. 스키어와 보더들이 슬로프를 따라 내려오지만 그 수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작년 이맘때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나마 스키장을 찾은 방문객들도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 마스크 착용은 물론 거리 두기 등의 철저한 개인 방역 수칙 준수는 기본입니다. 같이 가는 지인들끼리도 이제 거리 두기를 하면서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나마 걱정은 좀 덜 되긴 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뭐 저희만 이렇게 거리 유지 잘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주말에만 3천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던 지난 겨울 시즌. 하지만 올해는 한 주간 방문객이 3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리조트와 스키장 이용객을 3분의 1로 제한했고 셔틀버스와 식당 운영도 중단했습니다. 슬로프 정상으로 올라가는 6인승 리프트 탑승 인원을 2명으로 제한하고 의류나 장비 등은 반납받은 즉시 소독에 들어갑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한 4에서 500명 정도 방문을 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0명에서 200명으로 또는 거의 한 60% 정도 방문객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반 이상은 객실이 비어있는 상태이고 방문자들 동선을 어느 정도 제한해서 저희가 출입자들 명단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의 장비 대여샵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로 스키장 개장이 한 달여 늦춰진 것도 모자라 200명을 넘기던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10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바닥을 치면서 운영을 포기하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손님이 거의 70% 넘게 줄었어요. 주말도 그렇고 평일도 그렇고 지금 평일에 곧 오후 시간인데도 손님이 이렇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작은 샵들은 임대료 같은 걸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실제로 많이 문을 닫고 올해 영업 안 하는 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냥 진짜 가까스로 하고 있긴 한데.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영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겨울 스포츠 시설들. 겨울 한철 버는 수익으로 1년을 지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정이지만 어느 것도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부산 기장 일광의 한 마을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장안에 있는 산업단지 지원시설 예정지로 선정됐기 때문인데 산단 지원시설로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서는데도 주민들은 사업을 전면 철회해달라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20년 전 하리마을로 이주한 윤홍부 어르신. 삶의 터전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택지 개발을 한다기에 토지 수용을 찬성한다는 동의서를 썼는데 이게 화근이 됐습니다. 해당 사업이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산업단지 지원시설이었기 때문입니다. 늦게 하는 사람이라든지 안 해주는 사람에게는 아주 불이익을 주겠다. 그 일부는 토지 보상가에 대해서 몇 배를 주겠다는 것은 이면 무슨 각서를 받고 수용한다 하는 거기에 주민들이 쏘간 겁니다. 참담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될지. 당시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은 9명. 뒤늦게 동의 의사를 철회한 상태지만 산업단지 지원시설 조성 사업은 지난해 말 국토부 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장안 산업단지 내 임직원을 위한 주거 상업시설로 1,289억 원을 투입해 민간 개발됩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를 위한 택지 조성 때문에 삶의 터전을 이룰 수는 없다며 마을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강경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대로 된 주민 수렴 과정도 없었고 보상가가 턱없이 적어 이주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산단 특례법에 따라 사업자가 땅 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토지 강제 수용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사업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내 아파트는 평당 2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데 이분들은 평당 책정가가 뭐 100만 원씩 이래 잡아놨다고요. 1.5평 내지 2평 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몇십 년 된 그 생활된 기반 터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쫓아내고 엄청난 어디고 그 탄원서와 각계각층에 민원을 넣습니다. 이에 대해 건설사는 지역 주민의 민원에 대해 성실하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할 예정이라고 서면 답변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의 정주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장 레우스시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은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는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부산시도 민간 개발 사업인 만큼 행정이 관여할 여지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꼽힌 기장군. 26가구가 거주하는 하리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부산 남구 이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던 영도 지역 주민들이 또다시 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도 학교 이전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주민들은 교육감과의 소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피켓을 들고 부산 교육청 앞에 선 사람들, 영도구 주민들입니다. 지난 5일부터 아침 출근 시간을 활용해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남구 이전 문제를 놓고 교육감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이 부산 남구 폐교에 반대하고 이런 마음들을 모아서 이렇게 활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면담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와 규탄의 내용을 담아서 지난 1월 5일부터 이 혹한에도 불구하고 영도 지역 주민들 그리고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부산 남구 이전을 둔 논란이 불거진 지 5개월째. 주민 반발과 일부 지역 정치권의 문제 제기 속에 교육청은 지난 12월 예정이었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부산 남구 이전 안건 상정 계획을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대한 입장은 사실상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측의 대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남구는 거의 혼입니다. 혼이고 교육의 산물이기 때문에 66년의 역사를 가지고 26,000여 명의 동문이 계시는 그 학교를 이 진짜 이전을 시킨다는 것은 영도를 완전히 진짜 말살시키고 발전이 없는 후퇴시키는 그런 행보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영도구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설명회 자리를 열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도구 지역 주민들과 소통,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1월 말에서 6월 초에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가 불거지자 부산시의회에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지역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부산 교육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또 원도심 지역에 작은 학교를 도입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 도심에 있는 학교의 통폐합 논의도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된 가운데 부산 남구가 어떠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병원 폐업으로 소아과와 산부인과의 의료 서비스가 중단됐던 합천군에서 다시 아동과 산모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인근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떠나야 했던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은데요.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30대 초반의 여성 김사랑 씨가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몸에 이상은 없는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나마 하나 있던 합천의 산부인과 병원이 지난해 폐업하면서 검진은 물론 간단한 진료를 받으려 해도 인근 진주 지역으로 원정 진료를 가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졌습니다. 합천 지역에서도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진주에 가서 일부러 날짜를 빼가지고 진료를 볼 정도로 좀 갔다 왔었는데 먼 거리까지 가지 않고 여기서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 되면은 정기 검진 같은 거를 꾸준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합천군이 보건복지부의 분만 취약지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병원인 삼성 합천병원은 산부인과 진료를 위한 진료실과 처치실, 상담실 등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산부인과 전문 초음파 등 최신 의료 장비와 전문 의료 인력을 구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으로서 매우 불편했던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를 진료하게 되어 합천군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했지 싶습니다. 또한 인근 지역인 고령군, 의령군까지 저희 병원에 많은 환자들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2년간 한밤중에 갑자기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소아병원 하나 없었던 합천군. 인근 대구나 진주로의 원정 진료도 진료지만 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합천을 떠나야 했던 큰 이유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부터 소아과 진료도 다시 시작되면서 5개월 만에 3,000명에 가까운 아동들이 다녀가는 등 지역 부모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합천군은 이 같은 의료 서비스 재개가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를 합천에 다 유치를 할 예정입니다. 비뇨기과라든지 좀 더 다양한 진료 과목을 합천에서 개설해서 가까이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구가 주는 문제도 그걸 좀 일부 막을 수 있으니까. 아동 산모 의료 취약 지역이라는 오명과 함께 인구 소멸이 가속화됐던 합천군.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의료 서비스에 지역민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낙후된 지역으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인 해운대구 반여 4동 일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반여 3호교가 개통이 되고 올해 명장공원도 착공되면서 낙후된 도심 내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장마와 태풍 등 집중호우가 내릴 때마다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수영강 세월교. 제방보다 낮게 설계되다 보니 상습적으로 침수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세월교입니다. 이 큰 비만 오면 침수되면서 이 주민들은 수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세월교를 대신할 반여 1동 수영 강변대로와 반여 4동 3호로를 잇는 반여 3호교가 5년 만에 완성돼 지난달 30일에 개통했습니다. 반여 3호교 229m를 포함해 총 길이 376m로 179억 원의 시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차량 정체 없이 통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생기면서 지역 주민들의 큰 불편함이 해소됐습니다. 되게 되면 보통 6km, 7km 정도 돌아서 이렇게 해운도를 가야 되고 반여 3호교를 개통함으로써 우리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해졌고 그리고 교통도 많이 혼잡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호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 반여 반송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센텀 이지구 개발과 더불어 반여동 일대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명장공원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시의 명장공원 조성 계획 발표 이후 2년 만인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추진해 공원 부진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고 자연과 도심이 공존하는 힐링 친환경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불편을 감수하며 오랜 시간 기다려온 사업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면서 낙후된 도심 내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중구 용두산 공원에 있는 부산타워 운영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민간 사업자가 운영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인데요. 이 소식 안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44년 만에 재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연 부산타워. 재개장 이후 2년 4개월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 타워 입구에는 영업을 잠정 중단한다는 문구가 내걸렸고 모든 시설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코로나19로 방문객 수가 급감하자 기존의 민간 운영사는 아예 운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부산타워를 찾은 방문객 수는 9만 3천 명. 2019년 방문객 수의 22% 수준에 불과합니다. 부산관광공사는 사업자가 지난 12월 31일 계약기간 1년 6개월을 남기고 운영권 반납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방향타를 잇고 위태로워지자 시민들의 안타까움에 더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인 대기업이 책임을 회피했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2017년도, 2018년, 2019년도에는 뭐 20만 명, 40만 명 넘게 관광객들이 거기에 방문했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그때는 그럼 수익을 남겼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영업을 중단을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대기업으로 처사는 아니지 않느냐. 부산관광공사는 사업자 측에 위약금을 청구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입찰 공고를 내고 새 운영사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1월 말경에 이제 새로운 사업자 모집 공고가 나갈 거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가 내부 다시 리모델링하고 하면 3월 말에서 한 4월경에 재개장 예정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그로 인한 관광산업의 침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뜻 운영을 맡을 사업자가 나타날지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새해가 시작됐지만 각 지자체들은 지역의 주요 현안과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도내 한 지자체가 비대면 현장 행정으로 지역 주요 민원 해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골목길 위로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엉킨 전선들. 그 옆을 간판 작업을 위해 아슬아슬하게 오르내리는 사다리차의 모습이 한눈에도 위험해 보입니다. 양산시 서이동 주변 골목의 모습들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3년 전부터 보행 환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의견을 모으기도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산시는 비대면 현장 행정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 대표로부터 지역의 주요 민원과 현황, 건의사항들을 미리 취합해 해당 민원들을 현장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일관 양산시장은 오는 20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접수된 주요 민원과 건의사항 58건 중 39건에 대해 현장 확인에 들어갑니다. 서이동 전신주 지중화 사업뿐만 아니라 양산천 제방 개선 현장을 찾고 교동마을 침수 취약구역 개선 사항과 대통령 사저 예정부지 진입로 확장, 통학로 불편 해소 등의 민원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해법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약 90건 가까운 이 민원이 받았습니다.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는 못 보지만 지나치는 주민이라도 누가 우리 이런 게 있었네 그럼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처리합니다. 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서 답을 찾아놔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안타깝습니다. 한편 양산시는 현재 잠정 중단 상태인 찾아가는 현장 시장실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달 말 재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부산시가 설 명절에 대비한 물가 안정을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해당 기간 시와 구군에는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이 설치되고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물가안정 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농축수산물 등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전통시장,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주요 성수품 수급과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현장 물가 점검 활동을 꾸준히 펼칠 예정입니다. 특히 제수용품 등 29개 특별관리 품목에 대해선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을 꾸준히 모니터링해 성수품 물가 안정과 함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허정무 창원시장은 14일 창원 민주주의 전당 건립 사업지인 마산항 서항지구 친수공간 조성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허 시장은 사업지 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자로부터 사업 계획 등을 보고받았습니다. 창원의 민주주의 역사를 알리게 될 민주주의 전당은 창원시가 303억 원을 들여 오는 2024년 9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이 산림 녹지 분야의 기간제 근로자를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모집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재단 등 11개 사업에 56명이며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됩니다. 오늘 뉴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